지구상의 200여 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탄생한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남수단은 2011년에 독립하며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새로운 국가는 단 4개뿐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독립을 꿈꾸며 준비 중인 지역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냉전이 끝난 뒤 소련이 해체되며 15개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고 동독은 서독에 흡수되었으며 유고슬라비아는 해체되어 6개에서 7개의 새로운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평화적으로 두 나라로 분리되었고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로부터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오랜 투쟁 끝에 독립을 쟁취했죠. 하지만 2011년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지도에 새로운 국가는 단 한 곳도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으로 세계 지도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서태평양의 보아인빌성입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는 솔로몬 제도에 속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파푸아뉴기니의 일부였어요. 19세기 말 독일 제국이 이 섬을 점령한 이후 복잡한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1차 대전 후 호주가 위임 통치를 시작했고 1960년대에 거대한 구리 광산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이 광산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노천 광산이었고 파푸아뉴기니 전체 수출 수입의 45% 이상을 담당했어요. 하지만 섬 원주민들은 광산 수익의 1% 정도만 받았던 반면 정부는 20%를 차지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섬으로 몰려들면서 원주민들은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죠. 파푸아뉴기니와 보아인빌 사이에는 엄청난 문화적 차이가 있었거든요. 파푸아뉴기니는 세계에서 가장 언어가 다양한 국가로 무려 893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극도로 험준한 산악지대와 열대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구의 13% 정도만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정부조차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고립된 지역이에요. 공식 발표로는 94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만 명 정도의 보아인빌 주민들이 분리 독립을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988년 보아인빌 혁명군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무력투쟁이 시작되었어요. 1998년까지 10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군사적 갈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중요한 구리 광산을 지키기 위해 섬 전체에 해상 봉쇄를 실시했죠. 이 전쟁에서 보아인빌 주민 15,000명에서 2만 명이 사망했고 파푸아뉴기니 군인도 최소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아인빌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에요. 1997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호주 평화유지군이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 정식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보아인빌은 완전한 자치권을 획득했고 20년 이내에 독립국민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받았어요. 약속된 국민투표는 2019년 말에 실시되었는데 투표율 87.4%에 98.3%가 독립에 찬성했습니다. 압도적인 결과였죠. 비구속적 투표였지만 이런 결과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2021년 7월 보아인빈과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25년 이전, 늦어도 2027년 이전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아인빌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독립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도 주목할 만한 후보입니다. 현재도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아있는 이 섬은 프랑스 본토에서 무려 17,700km나 떨어져 있어요. 1853년 프랑스가 합병한 이후 유럽계 정착민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 카낙족이 소수민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 27만 명 중 카낙족은 41%에 불과하고 유럽계가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19세기와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 통치 하에서 원주민들은 경제에서 배제당했고 결국 1970년대에는 미국 원주민처럼 보호구역 시스템에 갇혀야 했습니다. 현대적인 독립운동은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에 불만을 느낀 카낙족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어요. 1988년에는 무장한 카넥 독립투사 3사명이 프랑스군 기지를 공격해 군인 4명을 살해하고 36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프랑스는 협상을 거부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범 19명을 사살했죠. 총 25명이 목숨을 잃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와 카넥 독립운동은 10년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1998년에는 뉴칼레도니아 협정이 체결되어 20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2018년부터 3차례의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국민투표는 2018년에 실시되어 독립 반대 56.7%,
찬성 43.3%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에 열렸는데 반대 53.3%, 찬성 46.7%로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국민투표가 2021년 12월에 예정되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섬을 강타했습니다. 30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독립을 더 지지하던 원주민 카넷 공동체가 불균형하게 타격을 받았어요. 독립 지지 정당들은 애도 기간과 건강상 제약을 이유로 국민투표 연기를 요청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모든 독립 지지 정당이 투표를 보이콧했고 투표율은 43.9%에 그쳤어요. 당연히 프랑스 잔류가 96.5%로 압승했죠.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뉴칼레도니아를 방문해 국민들이 프랑스 잔류를 선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10%에서 25%를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로서는 쉽게 놓을 수 없는 자산이죠. 그린란드는 훨씬 더 현실적인 독립 후보입니다. 덴마크 왕국에 속한 자치령으로 1814년부터 덴마크가 통치해왔어요. 1979년 자치에 대한 첫 번째 국민투표가 승인되었고 2008년에는 더 확대된 자치를 위한 국민투표가 75%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외교, 국방, 통화, 시민권 정책만 덴마크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엄청나게 크지만 인구는 5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90%가 이누이트족이고 나머지 10%는 대부분 덴마크계예요. 2008년 자치 확대 국민투표 조건에 따라 그린란드는 언제든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매년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는 그린란드 전체 경제의 20%이자 지방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덴마크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은 모두 유럽연합 시민이기도 해요. 독립하면 이 모든 혜택을 잃게 될 테니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 코펜하겐 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성인의 67.7%가 언젠가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고 답했어요. 2023년 4월 그린란드 의회가 독립 시 사용할 최초의 헌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독립운동이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내년 2025년 의회 선거 결과가 독립운동의 향후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코틀랜드는 합법적 국민투표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중세시대 수세기 동안 독립왕국이었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잉글랜드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어요. 1707년 연합법으로 정치적으로도 단일 왕국이 되어 현재의 영국이 탄생했습니다. 현대적인 독립운동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999년 이양된 스코틀랜드 의회가 설립되었어요. 2011년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영국 정부는 2014년 독립 국민투표 실시에 동의했습니다. 84.6%라는 높은 투표율에 55.3%가 영국 잔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전체로는 51.9%가 EU 탈퇴를 선택했지만 스코틀랜드는 62%가 EU 잔류를 선택했거든요. 많은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이 2014년 영국 잔류를 선택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영국과 함께 EU에서 탈퇴하게 되었죠. 2022년 11월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단독으로 독립국민투표를 실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현재 스코틀랜드가 독립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심각하게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스코틀랜드인의 51%에서 56%가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도 수십 년간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탈루냐는 이베리아 반도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의 37.6%가 카탈루냐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요. 1975년 프랑코 사망 후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카탈루냐는 1979년 새로운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2006년에는 더욱 확대된 자치법이 국민투표로 승인되었지만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대폭 축소시켰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카탈루냐 내부의 분노가 자치권 확대에서 완전한 독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불법적인 국민투표를 강행했고 투표율 43%에 92%가 독립에 찬성했어요. 카탈루냐 정부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시키고 지도자들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17년 독립 시도는 완전히 진압되었죠. 바스크 지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을 가로지르는 지역으로
약 300만 명의 바스크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바스크어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대 언어로 다른 어떤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매우 희귀한 언어 고리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스크 지방의 독립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캐나다 퀘벡의 분리주의 운동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주로서 항상 캐나다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해왔어요. 1980년과 1995년 두 차례 독립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특히 1995년 투표는 93.5%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에 50.6% 대 49.4%로 극도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퀘벡 분리주의에 대한 지지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2023년 여론조사에서 독립 지지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지지가 55세 이상 노년층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젊은 세대일수록 독립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 시간이 지날수록 분리주의 지지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뉴기니에서도 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통치하는 뉴기니 섬 서쪽 절반으로 일본보다 넓은 지역에 약 5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1919년 인도네시아가 실시한 소위 국민투표는 직접 선발한 1022명의 지역 대표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당연히 모두 만장일치로 인도네시아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자유 파푸아 운동이 결성되어 인도네시아에 맞서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언론인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 아자와드, 카메루 서부의 엠바조니아, 예멘의 남부 과도위원회 등도 잠재적인 새 국가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강력한 반대의 직면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새 국가 후보는 보아인빈과 그린란드인 것 같습니다. 보아인빌은 2027년 이전에 그린란드는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제된 국경도 억눌린 정체성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이름이 다시 불리고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깃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경도 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면 세계도 바뀝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지켜볼 차례입니다.